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 서운함, 아니면 이해와 위로? 우리는 흔히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당연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때로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60년을 살아오며 가장 늦게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토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 정원에서 열린 퇴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조금 쌀쌀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고 이내 손주들 자랑으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퇴직자들의 대화가 의례 그렇듯 화제는 자연스럽게 자식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네. 할아버지가 용돈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말일세. 박 선생님이 자랑 반, 고민 반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요즘 아들이 매달 생활비 보내주나? 해외에 있다고 했었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받지 않아요. 어머, 왜요? 이웃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 애들 바쁘다고는 해도 부모님 생활비는 챙겨드려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해외에서 잘 된다는 아들이면 더더욱. 그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을 햇살이 비치는 테이블 위에서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박 선생님의 눈에 호기심이 깃들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퇴직자분들도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슬며시 자리를 가까이 옮겼습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부모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내 외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가려 했지만 결국 아내와 초등학생 2아이까지 모두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와 새집 마련, 이사 준비까지. 아들 가족에게는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들 가족이 작별 인사를 하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진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와 나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외아들과 손주들이 멀리 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더군요.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이걸로 생활에 보태 쓰세요.
앞으로 매달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낯선 나라에서 정착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더 드시고 어머니랑 가끔 외식도 하세요. 제가 멀리 있어도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자라 저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참 고맙구나. 잘 받을게.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가족은 떠났고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가끔 외식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싱가포르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들네가 이제 해외 생활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데 매달 저까지 신경 쓰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간직한 채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매달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손자의 생일을 맞아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손자는 행복한 표정이었지만 생일 케이크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와 초 하나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가 좀 작구나.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들은 얼른 웃으며 오늘은 가족끼리만 먼저 축하하고 주말에 친구들 초대해서 크게 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잠시 흔들리며 아들네 집 안을 비추었는데 가구가 거의 없는 허전한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몇 개의 박스들. 마치 막 이사 온 집처럼 보였습니다. 집이 아직 많이 비어 있구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아직 정착 중이라 가구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물가가 비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요. 라고 했지만 저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기본적인 가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아들네 집이 너무 허전해 보이던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구도 제대로 없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방도 침대만 덩그러니 있고 옷장도 없어 보이던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빈약한 생일상을 받은 손자의 모습과 텅 빈 집안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매달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돈이 아들네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 돈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어제 집 안을 보니 가구가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 혹시 생활이 많이 빠듯하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조금씩 필요한 것들 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부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 정말로 괜찮은 거니? 어제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도 그렇게 작았고. 아들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아들은 지난 1년간 숨겨왔던 어려움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아이들 국제학교 학비가 한국의 몇 배예요. 집세도 서울의 2배 가까이 되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비싸요. 회사에서 일부 지원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적응될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추가 수당도 받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매달 나한테 생활비를 보내는 거니? 너희가 더 필요할 텐데.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고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단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후에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지수 며느리가 몇 번 말했어요. 아버지께 드리는 돈을 좀 줄이자고요. 아이들 교육비에 써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그 말을 못 드렸어요. 출국하기 전에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돈인데 제가 어렵다고 먼저 줄이자 하면 아버지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요.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라고 실망하실까봐. 아들의 말에는 죄책감과 부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낯선 나라에서 바닥을 드러낸 통장을 들여다보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이유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려운 내색도 못한 채 자신들의 부담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죄책감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효심 깊은 아들을,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의 어려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매달 당연하게 용돈을 받아온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난달에는 아이들 학비가 갑자기 올라서 저희가 모아둔 여행 자금을 다 써버렸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생활비는 꼭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지수가 자기 용돈을 줄여서라도 보내자고 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들에게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어쩌면 작은 좌절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자금을 다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왜 그걸 나한테 말아? 내가 왜 그 돈을 당연하게 받았을까?
아들이 해외까지 나가 새 생활을 시작했으면 내 도움 없이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별이별 자책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준 건 많지 않아도 적어도 짐이 되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턴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받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단지 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솔직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결심은 했지만 막상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아버지로서 자존심 상하게 느끼진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식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담아 솔직히 말해 보기로 한 거지요. 이틀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저는 지난번 대화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얘기 좀 들어볼래? 지난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봤단다. 그리고 해외에서 새 생활 시작한 너희에게 내가 더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지난번에 괜한 말을 했나요? 제가 생활비 드리는 게 부담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아직 괜찮아요. 아들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가 도움이 못 될 망정짐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는 이제 연금도 나오고 일도 조금씩 하고 있으니 괜찮아. 앞으로는 생활비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너희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아들은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부족해도 아버지 챙겨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저는 얼른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미안할 것 없고 부족한 거 전혀 없단다. 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잘 챙겨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젠 그 마음만 받을게. 매달 돈 보내는 대신 그때그때 시간 될 때 영상통화도 자주 해주고 손주들 얼굴도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속마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말이다.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는 말을 덧붙이며 저도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와 감사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날 통화를 끝내며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생활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대신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은 저희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과 뿌듯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부자 푸즈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아지고 친밀해진 것이지요. 예전에는 매달 생활비를 주고받는 형식적인 연락만 했다면
이제는 돈 얘기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은 해외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가끔 영상으로 손주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식으로 도움을 주곤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과 정성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게 느껴집니다. 이웃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잠시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도 딸이 매달 돈 보내주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자식이 주는데 받아야지 했는데 꼭 그게 부모 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절대 안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식이 준다고 무조건 받기보다는 그 아이의 형편과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 진심 어린 조언에 할아버지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 경험을 빗대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생활비를 주면 처음엔 기쁘고 든든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해외에 나간 자식이라면 현지 적응도 해야 하고 돈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부모로서 정말 바라는 건 자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꼭 내 통장에 용돈 몇 푼 더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삶과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웃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살짝 붉혔습니다. 사실 나도 속으로는 그 돈 안 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딸이 섭섭해 할까봐 말 못했는데 이제는 나도 용기 내봐야겠네요. 하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그분의 어깨를 토닥여 드렸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식들은 생각보다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더 귀한 게 부모 자식 사이엔 많다는 걸 분명 느낄 겁니다. 그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딸에게 돈 받아서 챙겨두지만 말고 차라리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할래요. 그게 서로 더 좋겠네요. 저도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정말 현명하시네요. 가끔 아이들이 생활비 대신 함께 보낼 시간이나 작은 선물을 주면 기쁘게 받으세요. 하지만 매달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는 일은 이젠 그만두고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이웃 할아버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포근하고 뿌듯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을 다른 부모님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햇살 가득한 오후, 저는 혼잣말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생활비를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의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더 행복하게 자기 삶을 꾸려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빈 통장을 자식의 돈으로 채우는 것보다 자식의 삶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부모에겐 더 큰 행복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꼭 돈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성 어린 마음과 시간으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때로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결국 참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지우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활비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이고 이제는 제 삶의 작은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께 제 작은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달 당연하게 받아온 자식의 생활비가 마음 한구석 부담으로 남아 있다면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바라는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진심은 분명 자녀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가족과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때로는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시작됨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저도 이제 딸에게 말해봐야겠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손주 재민이가 첫 수영 대회에서 메달을 땄어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곧 전화기로 손주의 해맑게 웃는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목에 걸린 메달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보지 못했을 아이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월급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 어린 대화, 부담 없는 관계, 그리고 자유롭게 날개를 펴는 자식을 지켜보는 기쁨을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려줄 재산, 매달 받는 용돈, 아니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용기일까요? 부모와 자식 안에는 네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갚는 인연, 그리고 빚을 되찾는 인연. 그중 어떤 인연이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얽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너희는 언제나 날 수 있는 자유로운 새가 되어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도 새로운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날이 되기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